한 개가 수백 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낫습니다. 저배당 깜빡이로 돈 딸 수 있습니까? 경마는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돈 놓고 배당을 먹는 갬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배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2017년 5월 6일 토요경마 UCG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편성은 접전 양상의 레이스가 많이 보여요. 그리고 전반부 중반부보다는 이 중후반부로 넘어서면서 좀 더 배당은 짭짤하게 나아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강민은 가급적 배당이 나아질 수 있는 경주, 고배당이 터질 수 있는 경주를 집중적으로 승부 경주로 노리고 공략하는데요. 오늘 토요경마에서 노림수를 두는 경주는 8경주, 9경주, 10경주, 11경주입니다. 공교롭게도 승부처를 잡다 보니까 후반부에 몰려 있는데 전반부 중반부에서도 짭짤한 배당을 노릴 만한 경주가 있습니다만은 좀 더 안정적으로 확신을 갖고 때릴 수 있는 경주는 후반부 4개 경주입니다. 그래서 8경주, 9경주, 10경주, 11경주를 승부 경주로 체크해 주시면서 바로 1경주부터 UC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5월 6일 토요일 1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000m 별정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팔이 인기 많은 7번마 베스트 10, 4번마 동서가득, 11번마 축제 메이킷, 1번마 자비동행, 이런 놈들이 배당팔의 바람을 불어줄 편성입니다. 7번마 베스트 10은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입니다. 자, 이놈이 2월 4일 경주에서 인기마로 팔렸을 때에 강민이 완전하게 삭제 처리를 해드렸어요. 그 이유가 외곽 게이트는 상당히 전개 상황이 불안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12월 25일 경주에서도 외곽 게이트에서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2월 4일 날은 무조건 꺾었고, 하지만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는 실점 막건으로 주목을 했습니다. 나름 전개를 차분하게 잘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타 한 발은 나오질 않았죠. 하지만 오늘은 편성이 너무나 약한 거예요. 7번마 베스텐을 빼고는 배팅할 만한 놈들이 없어요. 7번 베스텐이 오늘은 앞선이 빠르지 않은 편성이기 때문에 단독 선행까지 뽑아 나설 상황이고요. 최소한 선행마 외곽에서 2반매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편성이죠. 그래서 7번마 베스텐은 아마 배당팔에 올 머리를 팔리겠죠. 7번마 베스텐은 꺾을 수 없는 마필입니다. 7번 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입니다. 후착권이 상당히 지저분하게 팔릴 거예요. 1번 게이트의 자비동행이 일단 게이트는 잘 뽑았고요. 선두권에 묻어갈 수 있는 전개 상황은 좋습니다. 하지만 최근 뛰는 내용을 봤을 때는 편안하게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은 7번마 베스트10의 압박을 과연 견뎌낼 수 있을 것이냐, 인기마로 팔려도 믿음이 안 오는 상황이고요. 4번마 동서가득이라는 마필은 기본 자질을 세게 평가하기 어려운 마필입니다. 직전 경기도 팔리든지 말든지 완전히 꺾어버렸는데 적절한 힘한 배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끝걸음이 나오질 않았어요. 외곽에 있는 두 마리를 주목합니다. 외곽에 11번마 축제 메이킷이라는 마필이 직전에 인기 2위 깜빡이로 팔렸는데 강민이 꺾었어요. 그리고 2월 26일 경주도 이게 배당팔에 바람을 엄청나게 불고 깨졌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작년 10월 달이었어요. 작년 10월 달에 이게 모래를 맞으면 막 외곽으로 삐지고 그런 악벽을 보였기 때문에 최근 경기에서는 강민이 계속 두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외곽 게이트가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판단되죠. 최근에 뛰었던 편성은 선두권이 빠른 편성이었고요. 자, 오늘은 이렇다 할 선행마가 없어요. 그래서 11번 축제 메이킷이 외선에서 일찍 붙여서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실점 막건으로 주목하셔야 됩니다. 10번마 컬러즈킨, 10번마 컬러즈킨은 강민의 고배당 관심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는 1300m
택도 없습니다. 이 마필은 추입 마필이긴 한데 거리 적성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1300m 추입은 어렵다라고 보고 완전히 잘랐죠. 하지만 3월 18일 경주에서는 강민이 실전 막건으로 주목을 했는데 마지막 끝걸음이 살아 있었어요. 경주 거리가 길었으면은 2차까지는 충분히 잡을 수 있었던 탄력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10번마 컬러치킨 오늘 다시 1000m로 경주 거리를 내려왔는데 거의 안 팔릴 분위기죠. 인기도에서 좀 많이 쳐져 있습니다. 한 6, 7위권 될 것 같은데 10번마 컬러즈킹까지 실전 막건 주목합니다. 7번마 베스트10을 배팅의 중심에 두고 기본 막건은 10번마 컬러즈킹과 11번마 축제 메이킷 이 두 마리는 기본 막건으로 가져간다라고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월 6일 토요일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000m 별정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7번마 파워코리아, 4번마 초선, 5번마 베스트시대, 8번마 시스푸마 위너 이런 놈들이 바람을 불어줄 편성입니다. 8번마 시스푸마 위너라는 마필은 안쪽 게이트를 일단 잘 뽑아야 돼요. 이 마필의 최대 단점은 내측으로 기대는 압력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스타트 자체가 빠른 것도 아니고요. 오늘은 외곽 게이트에서 과연 얼만큼 서둘러서 전개를 끌어갈 수 있겠느냐. 일단 줄어든 경주거리가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당일 배당판에 바람을 많이 불어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강민은 이번에도 한 번 더 지켜보고 싶은 마필이 되겠고요. 7번마 파워코리아는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입니다. 2월 25일 경주에서 내추를 기대는 악벽을 심하게 보였죠. 그래서 3월 31일 경주 재검을 유심히 살펴봤는데 재검 때는 또 내추를 기대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월 9일 직전 경주 2번 게이트가 너무너무 유리한 조건이다라고 보고 이거를 실전 고배당으로 강하게 노렸던 마필입니다. 아쉽게 3착에 머무르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내측으로 조금씩 기대는 모습이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그 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호전된 경주력을 분명하게 보여줬죠. 7번마 파워 코리아. 자, 오늘은 앞선이 특별하게 빠른 말이 없어요. 그래서 7번마 파워 코리아가 여기서는 선행 승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7번마 파워 코리아를 강하게 읽어주실 이유가 분명히 있고요. 4번마 초선이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 전혀 안 팔렸던 그런 상황이고 또 말타는 내용을 보더라도 강공 의지가 없었어요. 그냥 외곽에서 가는 대로 대충 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끝걸음이 살아 있었어요. 2월 24일 주행심사 때 겨우겨우 턱걸이로 통과했던 내용인데 직전 경주는 빠르게 실전을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4번마 초선, 4번마 초선 관심권으로 가져가 주셔야 되겠고요. 5번마 베스트 시대는 직전 경주에 초반에 발빠른 마필들이 좀 여러 마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초반 전개가 밀려서 약간 처졌다가 마지막 뚝심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5번마 베스트 시대도 관심권으로 가져갈 이유는 있겠고요. 여기서 강민이 좀 고배당으로 째려보는 마필이 한 2마리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마리가 바로 6번마 세라칸이라는 마필입니다. 1월 6일 주행심사 때 거의 뭐 실전을 방불케 하는 강한 추진으로 주행심사를 통과한 마필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직전 경주는 시종 외곽 거리 손해가 상당히 많았어요. 착차도 물론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발전 가능성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번마 세라카는 요거는 혈통적으로 봤을 때는 스피드 혈통이거든요. 그래서 6번마 세라칸이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기습적인 선행도 가능한 마필로 강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번마 세라칸까지는 관심권으로 갑니다. 7번마 파워코리아, 7번마 파워코리아를 이번에는 뭐 강하게 읽어주셔야 돼요. 7번 파워코리아를 놓고 공략하는 경주에서 4번 초선, 5번 베스트시대 인기 마필 중에 8번마 시스푸마 위너는 조금 약하게 보고 싶고 오히려 배당마로서는 6번마 세라칸까지 주목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5월 6일 토요일 3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000m 별정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페로비치 8번마 금투사, 4번마 마성신화, 3번마 머루랑 그리고 2번마 야호 오로라 이런 놈들이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편성입니다.
이 8번마 금투사라는 마필은요, 직전 경주 인기 1위로 배당팔에 어마어마한 바람을 불었는데, 그 이유가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리고 1번 게이트 이점으로 선행을 나섰어요.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이 금투사라는 마필이 작년 10월 30일 경주에서 능력 미달, 실격패를 당했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모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모래를 맞으니까 주행 불량기가 굉장히 심했죠. 그런데 2월 3일 주행 재검에서 모래 반응이 나름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2월 25일 날 복귀전에서 강민이 대가리로 놓고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고요. 직전 경기도 배당팔에 바람을 불 만한 이유가 충분했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능력이 없어요. 모래를 맞으면 덜 뛰는 마필이고, 직전은 1번 게이트 선행을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깨졌거든요. 과연 오늘은 8번 게이트에 페로비치라서 인기 1위로 팔릴 상황인데, 이거를 충마로 놓고 갈 수 있느냐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4번마 마성신화 좋습니다. 강민이 계속해서 실점 변화를 째려보고 있는 마필인데요. 3월 18일 경주 1300m였는데 최적 전개를 펼치긴 했습니다만은 가능성을 보였어요. 그리고 직전 경기는 외곽 게이트에서 시종 외곽을 잡아 돌면서 자리 싸움에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끝걸음이 살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4번마 마성신화는 오늘은 좀 더 서둘러서 전개를 끌어갈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 4번 게이트를 너무나 잘 뽑았습니다. 그래서 4번마 마성신화 실점만큼 주목하시고요. 3번마 머루랑이 직전에 2착 입상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아마도 인기마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이게 깜빡이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런데 12월 10일 경주에서 깜빡이로 팔렸을 때 강민이 완전히 꺾어들었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직전 경주도 2착 입상을 성공하긴 했는데 그야말로 쥐어짰어요. 이빠이 채찍을 두들기면서 결국 과다 채찍으로 과태금 10만원까지 먹었던 마필 아닙니까? 그래서 3번마 머루랑도 시험기기수 태워놓고 안 갈 건 없어요. 무조건 이빠이는 가겠습니다만 강민은 이런 마필은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안쪽에 2번마 야호오로라가 좋습니다. 일단 안쪽 게이트 2번 게이트를 오늘도 잘 뽑았고요. 직전 경주 선행마 뒤에서 최적 전개를 풀어가고 3착에 머물긴 했습니다만은 거의 뭐 2착 싸움까지 들어가면서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던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안쪽 게이트를 너무나 잘 뽑은 거예요. 지금 8번마 금투사나 4번마 마성신화도 초반에 선행을 노릴 수 있는 편성입니다만은 안쪽 게이트 이점이면 2번마 야호오로라도 오늘은 뒤에서 놀지 않죠. 서둘러서 전개를 끌어갈 수 있는, 선행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편성입니다. 쫓아가도 물론 되는 말이고요. 1000m에서는 안쪽에서 최적 전개예요. 그래서 2번마 야호오로라를 좀 더 강하게 읽어 주실 레이스입니다. 2번마 야오로라를 배팅의 중심에 두고요. 3번 머루랑, 4번 마성신화, 8번 금투사 이 세 마리는 기본 막건으로 가져가는데 어떤 놈으로 좀 더 주력 막건을 공략하느냐, 그거는 현장 배당 상황까지 살펴보면서 신중하게, 좀 더 신중하게 공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2번마 야호오로라를 강하게 읽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5월 6일 토요일 4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000m 별정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팔에 인기 많은 3번마 더 밀어붙여, 5번마 청계강자, 6번마 니레바다, 2번마 창영컴스 이런 놈들이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편성입니다. 딱히 어느 놈 하나 뭐 강하게 믿어줄 마필이 보이질 않죠. 아마 당일 배당판의 인기 1위가 3번마 더 밀어붙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 승부도 가능하고요. 최근에 꾸준하게 살아나는 걸음이 나쁘진 않습니다. 이 더 밀어붙여라는 마필의 최대 단점은 내축으로 기대는 악벽, 똑바로 진행하지 못하는 주행 악벽이 심했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작년 10월 달에 거세를 하고 거세 이후에 계속해서 실점 변화를 째려보고 있는데요. 1월 21일 경주에서 인기 2위로 팔렸을 때 강민이 완전하게 삭제 처리해드렸던 마필입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내축 기대는 악벽이 너무나 심했어요. 그런데 3월 11일 경주를 보니까
마지막 2착 싸움에서 거의 대등하게 우르르 뭉쳐 들어오는 걸음이 목차의 착차였죠. 목차 머리차 뭉쳐 들어오는 걸음이 나쁘진 않았고 직전 경주는 강민이 충마로 인정을 하고 공략했는데요. 상대 선행마가 없었던 편성이었어요. 그래서 앞선을 가면 그냥 한 바퀴 잡아 돈다고 보고 직전에 대가리로 추천드렸는데 나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결승선 전방에서 약간 좀 흔들리는 모습, 그리고 옆에 마필을 방해하는 모습이 있었긴 했습니다만은 편성 자체도 약한 편성은 아니었다라고 보죠. 그래서 3번만 더 밀어붙여가 이 정도 편성에서는, 이렇게 허접한 편성에서는 뭐 더 밀어붙여를 꺾고는 도무지 배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2번마 창현컴스가 안쪽 게이트를 잘 뽑았기 때문에 2번마 창현컴스가 기습 선행을 나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좀 해봤는데 3번마 더 밀어붙여가 더 빠르죠. 그래서 2번마 창현컴스는 오늘은 쫓아가야 되는 전개가 되겠는데요. 과연 쫓아가는 전개로 1300m를 자력 입상을 장담할 수 있느냐, 이거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인기마로 팔려도 2번마 창현컴스는 그동안 강민이 계속 실점 막건으로, 실점 고배당으로 노렸던 마필이긴 해요. 그런데 이거는 현장까지 좀 고민하겠습니다. 5번마 청계강자라는 마필이 직전 데뷔전에서 스타트가 늦었죠. 좀 주춤하면서 늦었는데 차분하게 한 5위권 안쪽 펜스를 파고 들어가면서 전개는 잘 풀었어요. 결정타 한 발이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은 그냥 앞선이 너무 강했던 그 레이스 아닙니까? 그때 당시 뭐 피스풀 라이프라든가 허니바로 우즈라든가 뭐 이런 마필들, 허니바로 우즈가 1번 게이트 선행 쏘고 피스풀 라이프가 선입으로 선행마 외곽에 딱 붙여가면서 그냥 앞선에서 두 마리가 끝났던 경주였어요. 그래서 뭐 청계강자가 못한 건 아닌데 워낙 앞선이 강하다 보니까 3착에 머물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편성에서는 또 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6번마 니레바다가 문제인데요. 사실 이 6번마 니레바다라는 마필은 예전에도 앞선에 가지 못하면 지구력이 많이 좀 후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거든요. 최근 경주에서 좀 차분하게 붙잡고 타면서 3월 4일 경주도 그랬고 또 2월 25일 경주에서도 전혀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힘 한 배를 하니까 끝걸음이 더 살아나는 경주력을 보여주긴 했어요. 그런데 직전 경주는 또 서두르니까 외곽에서 서둘러서 한 3위권까지 딱 붙여봤는데 서두르니까 또 끝걸음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니레바다라는 마필은 기본 스피드가 있습니다. 예전에 뭐 선행을 노렸다 깨지기도 했던 마필이니까. 하지만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붙들고 쫓아가야 더 뛰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이미 20전을 뛰었어요. 뭐 더 이상 지금까지 보여준 액면 이상의 더 월등한 경주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1300m는 적정거리다. 그리고 오늘은 붙들고 쫓아갈 수 있는 전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6번마 니레바다까지 관심권으로 가고요. 이 7번마 이대로와 9번마 정성스레 이 두 마필도 강민이 좀 째려보고 있는 마필이긴 한데 오늘은 자력 승부를 기대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선두권 페이스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3번마 더 밀어붙여를 뭐 인정 안 할 수가 없겠고요. 3번, 5번이 깜빡이로 갈 텐데요. 이걸 꺾을 만한 이유는 없어요, 사실. 그리고 전개 상황의 변수를 본다면 6번마 니레바다. 이렇게 세 마리를 주목해야 되겠네요. 3번마 더 밀어붙여, 5번마 청계강자, 6번마 니레바다. 세 마리를 주목하는 레이스입니다. 5월 6일 토요일 5경주입니다. 혼합 4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의 인기 많은 2번마 오나카비오, 7번마 대주신, 4번마 라운콘도르 이 세 마리가 압도적으로 팔릴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지고요. 그 외에 10번마 청건이라든가 또 11번 스마트조 이런 놈들이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편성인데요. 이번 5경주는 아직 전력이 다 드러나지 않은 신의 마필이 몇 마리가 있어요. 그리고 또 기존의 마필들 중에서도 승부를 아껴두고 있는 까꾸시가 또 몇 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인기마 싸움으로 쉽게 끝날 수 있느냐, 강민은 그걸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얼핏 그냥 보여준 액면만 놓고 봤을 때는 2번, 4번, 7번 세 마리 안에서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꼼꼼하게 경주 내용을 분석해 들어가 보면
쉬운 레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2번마 우나카비오가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 아니겠습니까? 직전 경주도 실전 막건으로 강하게 노렸던 마필이고, 또 작년 12월 달 경주 이걸 충마로 놓고 9.6배 승부였습니다. 그때 뭐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만 승부 막건으로 때려 먹었는데, 그때 당시에 늑발을 하고 외곽에서 감아 올리는 경주력이 정말 좋았잖아요. 그리고 또 2월 달에는 초반에 순발력까지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고, 직전 경주도 서둘러서 3열 외곽 전개를 풀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뚝심을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전을 거듭하면서 굉장히 살아나는 경주력인 것은 분명하죠. 다만 최근에 뛰었던 편성을 봤을 때 강한 편성은 아니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오늘 혼합 40 경주에 나왔는데 상대들이 그렇게 뭐 만만한 편성은 아니에요. 그래서 2번은 우나카비오가 당일 배당판에 머리로 팔리겠습니다만은 이걸 충마로 놓고 들어가기는 좀 더 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4번마 라운콘도르는 이 모래를 맞으면 좀 덜 뛰는 악벽이 있어요. 그래서 선행을 편안하게 가야, 아니면은 선두권 외곽 전개를 풀어가야 더 뛸 마필인데요. 직전 경주 6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장악하고 나서는 그림은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끝걸음에 여력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이 지금 선행을 못 나가는 상황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7번마 대주신이라는 마필은 2월 18일 경주에서 마지막 끝걸음을 남겼죠. 조금만 경주거리가 길었으면 2착은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탄력이었습니다. 그리고 3월 26일 직전 경주는 선두권이 굉장히 빠르고 치열하게 흘러가는 그 페이스를 쫓아가질 못하면서 마지막 추입을 좀 시도를 해봤는데 추입이 안 되더라고요. 어쨌거나 직전 경주가 이 마필의 어떤 한계가 아닌가. 일단 빠른 페이스를 쫓아가지도 못했고 선두권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추입력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경주거리가 줄어야 더 뛰는 추입마로 보죠. 추입 마필이긴 한데 거리 적성이 짧은 추입마로 판단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번, 4번, 7번 액면상 놓고 봤을 때 이 세 마리가 보여주는 액면은 조금 좋지만은 강민이 고배당을 노리는 마필이 한 3마리 정도 있어요. 그 중에서 좀 한 마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안쪽에 있는 스톰 네이비실이라는 마필을 강민은 좀 재밌게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주행심사 때 1분 5초 1 좋은 기록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뭐 늑발하고 또 스타트도 좋지가 못했던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행심사 내용을 자세히 돌려보면 걸음을 숨기려는 노력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결승선에서 추진 동작도 좀 애매하게 살살살살 그렇게 모는 모습이었고, 걸음을 숨기려는 노력이 많았는데, 사실 이 스톰 네이비실이라는 마필은 혈통적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런 놈들은 어느 시점에서 힘이 차면 무식하게 뛰는 말이에요. 이 스톰 네이비실의 이 부마가요, 이 호주에서 2세마, 3세마 챔피언을 지냈거든요. 총 전적이 14번을 뛰었는데 그 중에서 블랙 타이 경주를 11번을 입상을 했습니다. 10번 우승, 준우승 1번. 그러니까 이 혈통적 잠재 능력은 상당히 높은 마필로 보고 있고요. 또 스피드 혈통입니다. 그래서 3번마 스톰 데이비실은 주행심사 때 늑발을 하고 걸음을 숨기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만은 어느 시점에 가면 이거 기습 선행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3번 스톰 네이비실이 지금 전혀 안 팔릴 그런 편성이거든요. 그래서 3번 스톰 네이비실도 강민은 고배당으로 노려보고 있고요. 그 외에 좀 폭탄 배당이 가능한 마필도 한 2마리 정도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번 5경주는 최대한 좀 현장감을 살리면서 가겠습니다. 터지면 크게 터질 수도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너무 인기마에 연연할 이유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번 5경주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공략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5월 6일 토요일 6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5번마 리드킨, 10번마 골드시나, 8번마 호크데이, 안쪽에 2번마 싱크 오브미, 이런 놈들이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편성입니다. 5번마 리드킨이라는 마필은 직전 순군전에 1300 경주 거리였음에도 강민이 실전 막건으로 노렸어요. 왜냐하면 상대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리드킨이 편안하게 단독 선행을 뽑아 나설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실전 맞고 노렸는데 경주가 끝나고 많이 후회를 했어요. 이게 이미 1300에서 좀 짧은 모습을 이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1월 22일 경주에서. 그래서 직전 1300 편하게 선행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끝걸음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자, 오늘은 경주 거리를 줄였습니다. 1200으로 경주 거리를 내려왔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선행 찬스를 만났죠. 상대 선행마로서는 안쪽에 3번마 모닝베베라는 마필이 있는데, 모닝베베는 거리 적성을 정말 짧게 볼 수밖에 없는 마필 아닙니까? 그리고 모닝베베가 또 단순 선행마는 아니에요. 모래를 맞지 않으면 외곽 선입도 되는데, 5번마 리드킨이 초반 선행은 더 빠르죠. 그래서 5번마 리드킨이 여기서는 선행을 장악하고 나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배당팔의 머리로 팔릴 상황이지만, 자, 강민은 5번마 리드킨을 충마로까지 놓고 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거리 적성이 넉넉하지 못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칫 선두권이 경합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충마다라고 보기는 조심스럽다는 거죠. 외곽이 10번마 골드시나라는 마필, 순군전이긴 합니다만은 뭐 다시 한번 상당한 인기몰이가 예상이 됩니다.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는 마필이죠. 또 지난주 잘 나갔던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다만 줄어든 경주 1200 거리가 유리한 조건이긴 한데, 오늘 게이트가 외곽이고 무엇보다 순군전인데 순군전에 얼마나 서둘러서 전개를 끌어올릴 수 있느냐, 그리고 최근에 뛰었던 상대들은 정말 약한 편성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10번마 골드시나 같은 마필은 인기바로 팔리면 검증이 필요해요. 이런 마필은 순군전은. 8번마 호크데이라는 마필이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는 마필입니다. 작년 2월 4일 경주에서 이게 인기 2위로 팔리고 깨졌는데, 그때 당시는 의도적으로 선행을 나서지 않았던 내용이죠. 그리고 2월 25일 날은 기습 선행을 나서고 그대로 한 바퀴 돌았고요. 2월 4일 날은 강민이 지금 상대 선행마가 더 빠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꺾어드렸는데, 오히려 3월 19일 경주를 보니까 이게 선행을 나서지 않고 쫓아가면서도 막판 뚝심을 살려냈거든요. 그래서 8번마 호크데이도 여기서는 관심권으로 가야 됩니다. 다만 이 마필도 외곽에서 얼마나 전개를 부드럽게 잘 풀어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8번 호크데이도 여기서 충막감으로 놓고 들어가긴 좀 조심스럽고, 결국 안쪽에는 2번마 싱크 오브미가 가장 안정적인 전개를 풀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이 싱크 오브미라는 마필은 데뷔 초에 모래에 대한 악벽이 굉장히 심했어요. 모래를 맞으면 잘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악벽을 보였는데, 12월 달에 그랬죠. 근데 1월 8일 경주를 보니까 4코너에서 안쪽을 째고 올라오면서도 마지막 끝걸음이 더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이제 외곽을 돌긴 했습니다만은 밀렸다가 다시 재차 추진을 올라오는 걸음이 나쁘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2번마 싱코오브미가 실전을 거듭하면서 모래압벽 좋아지고 중속을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2번마 싱코오브미는 오늘 1200m 적정거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번마 싱코오브미를 여기서 좀 더 강하게 노려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마 싱크오브미를 놓고 일단 선두권에서는 5번마 리드킨, 8번마 호크데이, 이 두 마리는 뭐 기본 막건으로 가져가 주셔야 되겠고요. 순군전이라도 인기바로 팔릴 수 있는 10번마 골드시나, 이거는 좀 현재까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3번마 모닝베베도 1200에서 자력으로 버티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2번마 싱크오브미 놓고 기본 막건은 5번, 8번 이 놓고 5번, 8번은 기본 막건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월 6일 토요일 7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인기마 접전 레이스입니다. 당일 배당판의 인기마는 7번마 영스톰, 8번마 피스풀라이프, 1번마 해가람, 3번마 AS 유캔, 또 5번마, 6번마 신도롬, 뭐 이런 놈들이 배당판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편성인데요. 7번마 영스톰은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입니다. 1월 14일 경주였죠. 1월 14일 경주에서 스타트가 굉장히 빨랐는데 일부러 선행을 나서지 않고 내주고 쫓아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선행마 뒤에 선입전개를 풀어가면서 3착에 머물렀습니다만은 뭐 경주 내용적으로 전혀 나쁘질 않았고, 또 1300m 거리 적응력 무난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강민이 계속 실전 변화를 째려보고 있는 마필이죠. 3월 4일 경주 대가리로 놓고 강하게 추천드렸고요.
직전에는 순군전에 1300m 경주거리였는데 좀 착차가 크게 4착에 머무르긴 했습니다만은 경주 내용적으로는 뭐 전혀 나쁘질 않았어요. 순군전에 강공 의지가 없었죠. 처음부터. 그때 점배당 1.8배 그냥 팔렸던 경주 아니겠습니까? 그냥 강민이 뭐 아무것도 없는 한방이다. 그 빅트로의 파이어볼 대가리 놓고 그냥 단통 맞고만 인정하고 가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영스톰 현장에서 의지 자체가 완전히 꺾였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강민이 직전에는 완전히 인기 뭐라 팔리든 말든 그냥 꺾었던 그런 놈이죠. 하지만 오늘 이편성에서는요. 7번 영스톰은 와야 돼요. 여기서는 그냥 뭐 이걸 뽑고 어떻게 배팅을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편성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7번을 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인데요. 후착권도 어느 정도 우열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일단 1번만 해가람이 안쪽 게이트를 정말 잘 뽑았어요. 그런데 최근 경주를 보면 나름 전개를 잘 푸고 깨졌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미 18전을 뛴 말이고 지금까지 보여준 액면보다 뭐 특별하게 더 보여줄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1번만 해가람은 뭐 관심권으로 체크하시고요. 8번만 피스풀 라이프가요. 직전에 뛰는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좀 대하시로 묻어가는데 기본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5번 게이트에서 초반 페이스가 좀 빨랐는데 몰아가지고 선두 외곽까지 딱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두권을 압박하고 자력으로 대가를 쳤는데 그 전에 3월 11일 경주는 굉장히 좀 무기력하게 깨졌거든요. 근데 직전 경주는 거의 비슷한 조금 서둘러서 전개를 풀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자력 우승을 차지했다. 8번마 피스풀 라이프는 이제는 실전 경험을 마쳤다라고 평가가 되죠. 그래서 8번 피스풀 라이프가 순군전이라도 동일거리 1300m는 봐줘야 됩니다. 3번마 예스 유케는 편하게 선두권 전개를 풀어가야 더 뛰는 마필이고요. 이게 모래를 맞으면 좀 주행 불량기가 있어서 과연 여기서 앞선 전개를 가져갈 수 있을까? 조금 전개 상황이 깔끔하지 못하고 2번만 한일항상불은 이게 작년에 뭐 콧뼈 수술을 해가지고 그때 공백기가 생긴 이후에 뭐 쏴먹느니 마느니 뭐 얘기 많았잖아요. 근데 가서 안 됐어요. 맨날 가서 안 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7번만 영스톰을 뭐 꺾을 수가 없는 경주인데 7번 놓고 8번 피스풀 라이프냐 1번만 해가람이냐 뭐 둘 중에 한 마리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경주로 봅니다. 7 놓고 8번 1번 당일 배당이 얼마나 나와줄지를 봐야 되겠어요. 현장까지 좀 신중하게 고민하고 웬만하면 한 방으로 압축 막건을 공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5월 6일 토요일 8경주입니다. 혼합 4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중후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3번마 가을의 전설, 9번마 더블 J, 5번마 자청룡, 그 다음 순으로는 2번마 용마불패나 또 6번마 천양이나 이런 놈들이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편성입니다. 3번마 가을의 전설이 직전 경주 배당판에 엄청난 바람을 불었어요. 그리고 우승을 차지했는데 선행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뛸 수 있었다고 봅니다. 선행을 나서지 못하는 그림에서는 3번마 가을의 전설 자력 승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기복 마필이죠. 직전 경주 빼고 그 전 경주를 보세요.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선행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뛰는 건데 오늘 일단 3번 게이트를 잘 뽑았어요. 선행을 나서면 1700 돌 수 있죠. 편안하게 선행을 갈 수 있느냐? 그걸 따져봐야 돼요. 그런데 강민이 볼 때 3번마 가을의 전설보다 더 빠르게 선행을 치고 나설 마필이 있어요. 그래서 인기 1위가 예상되는 3번마 가을의 전설은 오늘은 부담 중량까지 늘어난 조건 아닙니까? 선행 깔끔하게 나서지 못하면 인기 1위 장담할 수 없어요. 9번마 더블 J라는 마필은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입니다. 이 더블 J만 보면 참 기분이 좋아요. 이게 작년 한 이맘때쯤 됐을 겁니다. 작년 5월 달이었죠. 작년 5월 달에 이 더블 J를 그때 그 볼트 샤인을 넣고 더블 J를 때려가지고 그때 295배였죠. 295배를
추천 경주로 적중했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자, 그 뒤로 계속해서 실전 변화를 째려보고 있고 직전 경주도 자력 입상을 성공한 건 맞아요. 그리고 오늘 페로비치가 기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깜빡이로 갑니다. 다만 직전에 뛰었던 편성은 정말 허접한 편성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부담 중에 2.5kg 늘어났는데 전력 기복이 심합니다. 이런 마필들 깜빡이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 아니에요. 이미 35전을 뛴 말입니다. 그래서 9번마 더블제이도 충마로 놓고 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5번마 자총령이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 더블제이와 같이 뛰면서 좀 늦칩으로 걸음을 남겼던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3월 19일 경주에서도 마지막 끝걸음이 살아 있었고요. 최근에 꾸준하게 걸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얼레벌레 인기마로 팔려요. 하지만 전적 보세요. 14전 빵빵입니다. 최근 두 번의 경주 잘 뛴 게 그게 전부예요. 이것도 기복마죠. 못 믿는 말 아닙니까? 능력마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놈을 충마로 놓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번 8경주는 강민의 승부지 복병마를 놓고 강하게 들어갑니다. 인기마를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니에요. 복병마를 놓고 때리는데 안 빠지는 축이 있어요. 인기마가 아니고요. 안 빠지는 축마. 그 대가리 확실하게 세워놓고 후차권에서도 언급해드렸던 인기마필들 다 불어줄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8경주는 얼핏 보면은 인기마 싸움 같지만 꼼꼼하게 경주 내용을 분석해 보면 쉬운 레이스가 아니에요. 쉽게 저배당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니라고 확신이 되기 때문에 8경주는 짭짤한 배당으로 두둑하게 한 구라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5월 6일 토요일 구경주입니다. 혼합 3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연이어서 배팅 강도 올리는 승부 경주입니다. 7마리 단촐한 편성이고요. 인기마 접전 경주입니다. 문제는 배팅의 중심에 세울 마필이에요.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때리느냐가 이번 경주 배팅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경주거리가 1400이나 1300이나 이렇게 됐다면은 쉽게 깜빡이로 끝날 경주예요. 하지만 오늘은 경주거리가 1700m라는 거죠. 당일 배당판에 인기 1위가 예상되는 마필 3번마 로스인 드라마 1700m 첫거리 도전입니다. 모래를 맞지 않아야 더 뛰는 말인데 여기서 편안하게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일단 그걸 따져봐야 되겠고요. 또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1700을 자력으로 버텨낼 수 있느냐, 그것도 장담하기 어려운 마필 아닙니까? 4번마 오케이연답이라는 마필이 12월 25일 경주, 그때 이세훈합 특별 경주에서 마지막 끝걸음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1월 22일 날은 1900m 무식하게 경주거리를 늘려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인기 1위로 팔렸어요. 그리고 개바닥을 쓸어버렸죠. 3월 12일 경주 1400에서도 결정타가 나오지 않았던 마필이에요. 자, 오늘 1700인데 물론 편성이 강하진 않습니다만은 최근 뛰는 내용을 봤을 때는 거리 적성을 넉넉하게 보기 어려운 마필 아닙니까? 4번은 오케이 연답도 충마로 놓고 가지 않습니다. 자, 강민이 충마로 놓고 갈 마필은요, 인기도에서 조금 밀려 있는데 1700m 경주거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놓고 가야 될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죠. 일단 깜빡이는 아닙니다. 깜빡이 3번, 4번인데요. 이 두 마리 다 못 믿는 말이에요. 결국 복병마를 놓고 승부를 가는데요. 일단은 세 방을 기본 막건으로 가는데 그 중에서 배팅이 실을 막건은 한 방입니다. 중배당 한 방에 배팅이 힘을 실어서 때리고 두 방 정도는 더 받쳐둬도 배당 환수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편성이다. 무엇보다 좀 안정적으로 때릴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큰 배당은 아니더라도 확실하게 챙겨 먹는 경주로 이번 구경주를 자신 있게 선택을 했습니다. 이번 구경주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5월 6일 토요일 10경주입니다. 혼합 1군 19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승부 경주입니다. 이변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혼전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4번마 클린업 천하, 1번마 시티스타, 그리고 11번마 원더볼트,
2번마 황금탑, 5번마 매직탑, 또 6번마 스트롱로드도 얼레벌레 팔릴 거고요. 그리고 뭐 승군전을 치르는 3번마 빅 마운틴까지 여러 마리가 팔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이번 10경주는 터질 수밖에 없는 판때기예요. 1번마 시티스타가 최근에 상승세가 정말 좋지 않습니까? 직전에 승군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깜빡이로 팔렸어요. 그리고 강민이 그 깜빡이를 어느 정도로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군 승군전이긴 해도 편성이 너무나 약했던 거잖아요. 1군 경주는요, 레이팅이 정해져 있어요. 81점 이상은 1군이잖아요. 81점부터 140점까지가 1군 마필들인데, 직전에 시티스타가 뛰었던 1군 승군전은 90점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81점부터 90점까지 레이팅이 걸려있는 마필들이 출전하는 경주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군에서도 정말 약한 편성이었다는 거죠. 반면에 바로 옆에 2번마 황금탑은 직전 경주 레이팅이 140이었거든요. 140 레이팅에서 2차 입상을 성공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구미로만 사이즈로 본다면 1번마 시티스타는 정말 약한 편성이었기 때문에 인기마로 팔렸고, 그조차 지켜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1번마 시티스타가 깜빡이로 팔리는 상황은 강민이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이걸 22배짜리를 승부 막건으로 조져 먹었고, 또 데뷔 이후에 7연속 입상을 성공했던 정말 상승세가 어마어마했던 그런 마필이긴 한데, 직전에 뛰는 모습을 보고 강민 조금 생각이 달라졌어요. 아, 능력마가 아니구나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4번마 클린업 천하가 뭐 예전 사이즈로 보면 여기선 뭐 당연히 대가리 아닙니까? 근데 이게 2015년이죠. 2015년 그랑프리 대상 경주까지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인기마로 팔렸어요. 그때 뭐 볼드킹즈라든가 또 뭐 클린업 조이, 또 뭐 트리플 라인, 이런 능력 마필들, 그런 능력 마필들과 2300m를 뛰었을 때 착차가 없이 우르르 뭉쳐 들어왔던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로 계속 인기마로 팔리고 있는데, 최근의 경주를 보면 이거는 좀 꺾어졌다, 뭐 이렇게밖에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직전 경주도 뭐 특별하게 경주 전기에 나쁜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이 나오지는 않더라는 거죠. 1월 21일 경주에서도 결정타 한 발이 나오질 않아요. 오늘은 59.5, 상대 마필들보다 부단장을 더 짊어졌는데, 직전에 140 레이팅에서 뛰었기 때문에 오늘은 상대적으로 레이팅이 더 올라간 거 아닙니까? 이거 못 믿는 거죠, 이거는. 1번, 4번이 깜빡이로 팔리는 상황에서 외곽에 11번만 원더볼트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 텐데요. 최근 경주,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에 인기 1위 꺾었죠. 작년 11월 달 인기 2위 꺾었고, 2월 달, 4월 달 계속 꺾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꺾어드렸어요. 이미 꺾어진 전력이 이거는. 살아나는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근데 오늘 또 편성이 약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바람을 불 텐데, 직전에 3차까지 온 거는 1200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올 수 있었다고 봅니다. 결국 이번 10경주는 인기 1, 2, 3위로 팔리는 1번 시티스타, 4번 클린업천하, 11번 원더볼트 3마리 다 못 믿어요. 다 불어줄 수 있는 경주로 봐요. 이번 10경주는 터지면 오부지게 터집니다.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가느냐가 배팅의 포인트인데, 강민이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해답을 찾았습니다. 자, 이번 10경주는 인기도에서 좀 많이 밀려있는 고배당 충마를 놓고 때립니다. 고배당 충마를 놓고 1900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조건 강하게 봐야 되는 고배당 충마를 놓고 중고배당 압축마건 두둑하게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5월 6일 토요일 11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이빠이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최경마 마지막 승부 경주,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9마리 단촐해 보이는 편성입니다만은 무지막지한 혼전입니다. 오늘 토요경마 레이스 중에 가장 혼전도가 심한 편성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배당도 두둑하게 나와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외곽에 있는 8번마 봄동이와 9번마 가람산성, 요 두 마리는 꺾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8번, 9번 외에 나머지 7마리가 모두 입상권이 자력 승부가 가능한 전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로 난타전입니다. 아마 당일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마필이 2번마 너는 에이스가 아닐까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안쪽 게이트를 잘 뽑았고요. 또 선행이거든요. 많은 예상가들이 오두 마번을 잡을 때에 선행마를 먼저 선호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예상가들이 먼저 잡는 선행마들이 당일 현장에서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이 바로 2번마 너는 에이스라는 거죠. 그런데 2번마 너는 에이스는 강민의 관리마필 아닙니까? 직전 경주 대가리를 세워놓고 5.2배 압축 막건을 찍어 먹었어요. 다만 너는 에이스의 최대 단점이 있습니다. 너는 에이스는 모래를 맞지 않아야 돼요. 모래를 맞지 않으려면 선행을 가는 게 제일 좋고 안 그러면 외곽 선입전개를 풀어가야 되는데 직전 경주는 선행이 유력했기 때문에 강민이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선행을 나서고 버텨냈어요. 하지만 끝걸음의 여력은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부담정이 1kg 늘어난 데다가 단독 선행을 장담할 수 없는 편성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2번마 너는 에이스가 올 머리로 팔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 경주는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강민이 계속해서 실전 고배당을 노려보는 관리마필이 출전하고 있죠. 최근에 보여준 액면이 없기 때문에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 있습니다만 오늘은 제대로 편성을 만났다고 봅니다. 1300m는 여기서는 무조건 대가리로 놓고 가야 돼요. 근데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경주는 강민의 승부지 대가리 관리마필 든든하게 세워놓고 중배당, 중고배당으로 화끈한 배당을 노리면서 두둑하게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5월 6일 토요경마 UC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강민은 잠시 후에 일요경마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